잘 이해 가시나요? 저도 약간 토크노믹스? 전체적으로, 네, 네네네.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근데 토크노믹스가 사실 서비스에 네, 되게 관심이 있어야 살펴보게 되는 요소잖아요. 모든 서비스에 맞아요. 대해서 저렇게 샅샅이 살펴보진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되게 저는 유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뭐냐 이제 원래 아까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요거 스테픈을 이거 조금 스테픈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요거는 조금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추가로 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스테프는 P2E 게임이에요. P2E 게임인데, 그 P2E에다가 그 피트니스 앱 개념을 합친 서비스고, 그래서 이게 그냥 게임으로 수익을 번다라는 걸 넘어서 그냥 새로운 어떤 P2E의 시장을 여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주목을 받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게임파이, 소셜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가 이제 곧 파이낸스 돈이 되고 이제 소셜파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SNS 개념이 돈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백서에도 소셜파이는 아직 그 적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테픈의 토크노믹스 예, 이제 여기서 쓰이는 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GST랑 GMT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요거의 쓰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스테픈의 토크노믹스도 디스트리뷰션과 릴리즈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스테픈 5일차 유저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좀 직접 해본 이야기를 조금 음, 하고, 그리고 이제 P2E의 이 사기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태픈 팀에서 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이제 제 의견 얘기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GST, GMT라는 두 가지 지금 토큰을 쓰는데, 어, 여기 GST는 그린 사토시 토큰, GMT는 그린 메타버스 토큰인데, 이게 그 스테프니 그 무브 투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 투 원이 아니라 무브 투 원. 그러니까 당신이 걷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뛰거나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탄소를 줄이는 일에도 동참하는 환경적인 프로젝트라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린이라는 거를 붙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GST는 게임 토큰, 보상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GMT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GMT 기준으로 어떤 커뮤니티 의사결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GMT가 근데 여기 거버넌스라고 써있는데,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게임 토큰으로도 쓰이는데, 뭔가 그 상위 게임 활동 있죠. GST를 많이 해서 뭘 하면 GMT를 조금 더 주고, 이런 좀 상위 게임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이제 토큰이고, 이 GST의 공급은 무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인데, 이제 게임 토큰이다 보니까 사람이 뛰는 만큼 그냥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급은 정해진 게 없고, 이제 GMT 같은 경우가 60억 개가 공급이 되고, 스케줄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각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P2E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 공급이 무한이라고만 하면은 계속 그냥 돈이 계속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때 소각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 GST 같은 경우는 뭐
그 신발을 사면 신발을 강화를 할 때, 뭐 수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신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그 새끼 신발을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신발 조합을 할 때, 뭐 보석 장착을 할 때, 이 GST를 소각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GMT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토큰이니까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소각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게임파이 요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신발은 이제 GST를 소각을 하는데 이제 레어 신발을 뭐 만든다거나 뭔가 이제 좀 상위 개념의 게임 활동을 할 때 GMT 소각이 좀 들어가고요. 네, 이제 민팅은 move to one,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움직이거나 이제 걷거나 아니면 러닝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민팅이 되고, 요 특이한 게 이 렌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NFT 신발을 사야지 이제 무브 투 원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발을 사지 않고 신발 소유주들이 어디다 올리면 신발 없는 사람들은, 일반 유저들은 그걸 렌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탈을 하면은 그 70%는 소유주한테 가긴 가거든요. 그 토큰이. 근데 한 30% 정도는 그 렌탈을 한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NFT 신발 없이도 민팅을 할 수 있기는 하고요. 그 GMT는 그 분배 스케줄 따라서 분배 받거나 무브 투어를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GST는 요게 이제 한 지난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6천 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고, GMT는 아직 그 공식 릴리즈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요거는 TG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 그 나온 것만 같은데 그걸로는 지금 한 2,000원대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디스트리뷰션을 좀 보면은 요게 심플하게 6개 주체로 나오는데 이제 투자자가 16%, 팀이 14%, 그리고 게임 보상, 요게 이제 그 에코시스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 에코 앤 트레저리라고 있는 게 30%, 지금 어, 지금 스테픈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통해서 이 IEO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 세일이란 거를 통해서 이 7%의 물량을 지금 IEO를 했고, 그리고 어드바이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즘에 평균적인 뎁 서비스의 비율하고 비슷한 거를 또 볼 수 있거든요. 팀이랑 투자는 합쳐서 한 30% 정도, 투자자가 더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하고 트레저리 게임 보상의 거의 60%를 가져가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살펴본 자료 따르면은 사실 TG에는 요즘에 아예 0%로 아예 안 하는 데도 많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7% 정도를 가져갔고 이제 뭐 에어드랍 자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토크노미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 팀 서비스에 직결되는데 이 토큰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토크노미스 분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좀 여담인데 재밌는 게 이 투자자랑 팀 간의 비율을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투자자 비율이 좀 높은데 요즘에 뎁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는 많은데 이 그 좋은 그 팀 프로젝트나 파운더가 오히려 더 희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조금 가져가고 팀이 조금 더 이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더 많긴 한데 뭐 이것만으로 뭐 투자자 힘이 더 센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자자랑 팀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토커노믹스에서 좀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큰 에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팅 할 때 이제 언락된 게 지금 말하는 토크노믹스는 전부 다 GST가 아니고 GMT입니다. GST는 게임에서 그냥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토크노믹스의 지금 분배나 에미션 전략이 나오는 건 전부 GMT 토큰에 대한 건데요. GMT 토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리스팅 시점에 IO 아까 7% 전량 언락이 되고 에코 트레저리는 30% 중에서 3% 물량을 처음에 언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바이낸스 런치패드 세일이라고 있죠. IO 7%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 지금 회색이 에코시스템 트레저리인데 여기에 3%부터 여기 30%까지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팀 투자자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요 시점에 이제 언락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의미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투자자나 팀 어드바이저 누구도 이 시장에 토큰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이용자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게임 보상인 무브 투 언은 한 4개월 정도에 언락이 돼서 2030년에 이게 전체 30%인데 2030년 요 끝에도 24.9%까지밖에 안 풀려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백서를 보면은 GMT의 30%가 이제 무브 투 원인데 여기 보면은 네, halve every 3 years, 3년 반감기를 적용을 해서 분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요 말은 이론적으로 영원히 전량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반감기, 뭐 이렇게 수렴은 해 가지만.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 2030년이 돼도 여기에 지금 빈 공간이 있어요. 100%에 이르지 않는.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트레저리와 게임 보상이 둘 다 굉장히 오래 끌고 가는 모양새의 에미션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아마 게임 생태계에 한 번에 이거를 풀고 그 이후에는 이걸 안 풀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 거니까 게임 생태계에 우리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주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미션 전략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의중이나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토크노믹스를 좀 분석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요거가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온체인에 그대로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링크를 가면은 GMT 토큰 홀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GMT 토큰의 전체 60억 물량 개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홀더가 나옵니다. 홀더가 나오는데 지금 90% 육박하는 게 스테픈 오너라고 돼 있죠. 지금 요 스테픈 솔라나 계정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아직 안 풀린 미분배 물량을 갖고 있는 그냥 스테픈 계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7%, 2.7%라고 돼 있는데 한 3% 정도? 7%, 3%의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 아까 저희 에미션 전략을 보면은 IEO 7%, 에코 트레저리 3%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YA4로 시작하는 게 TGA 물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가 EOJV로 시작하는 게 에코시스템 트레저리 계정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트랜잭션 되는 거를 어떤 계정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분석하다가 모르겠어서 그냥 쓴 건데 이게 사실 바이낸스 런치패드 세일이 IEO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 계정의 7%가 지금 정확히 다 모여 있다는 개념이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프록시 개념이라 퍼블릭 세일이 됐으면 다른 오너들한테 다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바이낸스 계정이라 바이낸스가 여기에 묶어두고 딴 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푼 건가?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TG 물량이 YA4Q라는 이제 솔라나 계정을 통해서 IO 된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거를 어우. 스태프는 해봤는데, 요게 앱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요거가 이제 메인 러닝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러닝 앱하고 똑같이 요 스타트를 누르고 뛰면은 GPS 추적이 되고, 뭐 나이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속도 측정이랑 뭐 거리 측정 이런 게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 측정한 걸로 여기 보면은 GST가 조그맣게 써 있는데 내가 GST를 얼마 벌었다 이제 그런 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앱의 마켓플레이스 들어가 보면은 이 운동화가 이제 NFT 운동화인데 지금 가격이 47솔이죠. 47솔이면은 지금 1솔라나가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 500만 원? 600만 원? 네, 정도 돼서 이게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 정도에 이 스테프니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게 요 운동화가 제가 산 운동화인데 그 커먼이라는 제일 이제 낮은 등급의 운동화를 샀는데 제가 한 12솔라나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음, 솔라나 최근에 좀 16만 원 올랐을 때 그래갖고 음, 저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림일 뿐이지만 이게 나름 한 200만 원짜리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소켓을 끼운다든가 뭐 이제 능력치, 에피션시, 뭐 레질리언스 뭐 이런 그 어트리뷰트가 있다든가 레벨이 있다든가 해서 이 게임 요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테픈 솔라나 어카운트가 여기 앱을 깔면은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월렛이 그 스테픈 솔라나 월렛이고 이제 외부 바이낸스나 외부 거래소 통해서 솔라나를 요 주소로 입금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월렛이 또 따로 있어요. 요게 이제 스테픈 월렛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스펜딩 월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는 과정이 한 번 더 있는데 옮겨 놓으면 이 스펜딩 어카운트에서 이제 솔라나가 생겨야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신발도 사고 뭐, 뭐 여러 가지 게임 활동들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 5일 차인데 그 제일 낮은 레벨은 10분 동안밖에 채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제가 10분 동안 가서 하면은 그 GST가 한 8개에서 9개 정도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얼마예요? 지금 5만 원? GST가 좀 떨어져서 4,000원 정도인데 이제 음. 원래 그 4, 5천 원 정도 계산을 하면은 8호 40, 한 4, 5만 원 정도 이게 음. 외부 토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하루 그 생기는 돈이 4, 5만 원 정도. 10분 하면 뭐 거리로 해요? 아니면 뭐, 아, 그, 10분을 하면 네. 이게 신발 종류가 워커, 조거, 러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워커는 그 채굴할 수 있는 속도가 1km에서 8km? 그 진짜 걸어야 돼요. 뛰면 채굴이 안 돼요. 그래서 8km로 그 걷기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범위인 거고 아마 네네. 이거 워커가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아, 그냥 걸을 1km 정도인가? 하여튼 그거라서 그냥 걷는 걸로 이제 채굴이 되고 네. 저는 조거를 샀는데 조거는 4km에서 10km인데 약간 그냥 정말 그냥 통통통 정말 살살 뛰는 느낌. 그 러너는 키로수가 더 높아요. 그거는 정말 열심히 달려는 걸 유지를 해야만 채굴이 돼요. 음.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이렇게 더 많이 벌어요? 아무래도 러너 러너이면 채굴 효율이 조금 더 좋게 설계는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음. 워커라고 해도 조금 채굴되는 건 아니고 음. 사실은 장점이 있잖아요. 워커로 하면은 그냥 이제 어디 출근하면서도 켜놓고 채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러너 신발을 사고 뭐 그게 아닌 사람은 워커 신발을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요 키고 걷거나 뛰면
그거에 따라서 채굴이 됩니다. 그럼 10분 채굴량, 걸으면은 5만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짱이네. 제가 안 할 이유가 4, 없는데? 5일 차인데, 근데 요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요게 스테픈이 인기가 많아서 GST의 토큰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지속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매일 10분씩 4, 5만 원씩 한 5일 동안 버는 척 하고 있지만 수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GST를 전부 다 이제 이 레벨업 하는데 써야 돼요. 레벨업하고 이게 소각되고 그 있군요. 네네, 그쵸, 그쵸. 지금 제가 돈을 수익, 그냥 빨리 박아서 레벨업을 빨리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전략적인 거 그래서 계산해봐야겠죠. 요게 스태픈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또 원래 게임 하면은 연구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 이제 막 효율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레벨업 정도와 이제 막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제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그냥 신발 샀다고 다 그냥 수익화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레벨을 좀 올려서 그 채굴할 수 있는 GST의 효율을 높인 다음에 뭐 그 후에 이제 뭐 적당한 금액은 원금 회수를 뭐 수익화를 하고 뭐 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뭐 전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게임 하고 있는 걸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저의 이제 제가 외부에서 솔라나를 넣고 게임 계정으로 돌리고 뭐 마켓플레이스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결국 블록체인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랙이 다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신발 살 때 한 게 바이낸스에서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스테픈 솔라나 계정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앱 안에서 아까 보면 스펜딩 어카운트라고 내부 그 어카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픈 솔라나 어카운트에서 그 내부 스펜딩 어카운트로 그 13 솔라나 정도로 옮겼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가 12.76 솔라나짜리 운동화를 구입을 하는 액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스란히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두 줄이 제가 12솔라나랑 0.9솔라나를 이 계정, 그러니까 이게 1365라고 지금 보이는 게 제 솔라나 계정이거든요. 스테픈 솔라나 계정인데 여기로 옮긴 거고, 지금 근데 특이한 게 EOJ에서 옮겨졌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본 걸로는 EOJ 계정이 이 스테픈의 에코 트레저리 계정인데, 저는 바이낸스에서 제 스테픈으로 옮긴 건데 여기에서 요일로 지금 찍힌 걸로 보니까 스테픈 외부와 내부 자산의 어떤 그 자산의 중간 역할이 트레저리 계정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좀 뭐 블록체인 개발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게 투명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거래 내용만 봐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앱 안에서 지금 옮긴 솔라나에서 13 솔라나를 이제 스펜딩 어카운트로 옮겼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제 솔라나에서 스테픈 요게 그 전체 계정이거든요. 아까 네, 여기 그 전체 중 아직 안 풀린 미분배 물량을 갖고 있다는 스테픈 계정이에요. 그 계정이 지금 요 계정인데, 그 스펜딩 어카운트, 그러니까 내부 계정으로 옮기니까 13솔라나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운동화를 구입을 하니까 그거는 트랜잭션에 기록이 되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스펜딩 어카운트로 옮기면 그냥 자기네 그 풀로 솔라나를 다 옮기고, 이제 내부에서 마켓플레이스 하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른 계정을 통해서 기록은 하는데, 뭐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니라 좀 또 다른 계정이 있을 가능성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추측이지만 뭐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직접 트래킹을 좀 해보니까 이런 걸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좀 준비를 했고요. 지갑 공개 괜찮으신가요? 아, 요거 뭐, 이거 퍼블릭 주소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한 4, 5일 정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게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사기다라고 하는 시각하고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되게 마켓에서 내놓으라는 P2E 게임들이 진짜 사기를 친 사례가 많아가지고 돈을 들고 개발팀이 다 현금화해서 사라진다든가 이런 게 진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데, 이 폰지 사기가 뭐냐라고 보면은, 폰지 사기의 뜻은 기존 투자자에게서,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한테 받은 돈을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요거를 사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신규 유저의 자금 외에는 다른 합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게 이게 사기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한테 돈은 줘야 되는데 신규 투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주고, 그럼 그 신규 투자자는 또 신규 투자한테 돈 받아서 주고, 이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이제 폰지 사기의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폰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만 만든 게 아니라 서비스도 잘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 혹은 사업 능력이 형편이 없어서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폰지 사기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P2E 게임이 폰지 사기로 얘기가 되는 게 실제 사기를 치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 게임을 잘 만들었는데 게임이 잘 안 돌아가고 그 서비스로 다른 수익이 되게 미미하게 생기면 사실은 폰지 사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2E 게임과 이 폰지 사기의 그 간극이 본의 아니게 되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어도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의식이 됐는지 이 스테픈 쪽에서 요 지금 링크 보면은 그 원문 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폰지 사기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픈이 보는 폰지 사기, P2E 폰지 사기는 토큰 이코노믹스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토큰 공급 감소, 그러니까 아까 소각을 해야지 토큰이 계속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 플레이어가 현금화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면 이건 지금 망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게 되거나 그 토큰의 이코노믹스를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자보다 투자자를 선호하는 모델, 투자자가 너무 크거나, 근데 그 투자자들이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플레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 매도 동기가 크지. 이런 사람들이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너무 쉽게 엔드 게임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는 이 게임 나 만렙 찍었네. 나는 지루해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이제 행동의 유인이라고는 현금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현금 이출만 플레이어가 시도를 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죠. 안 하고 소각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 측면에만 서비스가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는 우리는 폰지 네이처를 축소하면서 수익 잠재력 유지하겠다. 토크노믹스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코노믹스가 건강하게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개입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최근에 그 스테픈에서 1분기 수익이 316억 원이 났대요, 수수료로. 근데 요거를 GMT를 전부 산 다음에 소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GMT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적극적으로 토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그 소프트한 개념으로 어쨌든 유저들이 커뮤니티로 소속감을 느끼고 실제 효용감을 느껴야 이 서비스가 건강하다 하는데 그 스테프니 한국 엠베서더도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나 운영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엠베서더를 운영하고 이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은 쉽게 엔드게임에 도달한다는 거랑 동일한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감기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그 전량 풀리지 않는 거를 아마 엔드게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까만 줄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조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한 4, 50분 막 되게 오랜 시간 떠야 되고 생각보다 드림도네브의 효율이 막 다이나믹하게 막 커지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버는 돈 이제 떡 벌어질 정도로 많긴 한데 계산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안 큰데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좀 긍정적인 이유가 이 P2E 게임의 고래의 존재는 되게 고래의 존재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가 많으면 그 사람이 한번 나가면은 그냥 휘청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게임이. 그래서 지속 가능성하고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많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스태프는 생각을 하고 게임 밸런스도 좀 그렇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밸런스다. 제가 뭐 단 5일밖에 안 한 뉴비지만 제가 어쨌든 살펴보고 느낀 거는 P2E는 게임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에요. 이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당혹스러운 지점이 많고 투자라고만 생각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P2E는 유저가 결국은 이거는 게임이기도 하고 투자기도 하네? 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해야지 서비스가 성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스테픈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거액을 하고 들어가도 이게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자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내가 그 운동복을 입고 밖에서 땀 흘리고 뛰어야지 그게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피트니스, 러닝, 워킹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여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찾아 떠나지. 그래서 이게 피트니스 자체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되게끔 만들어 놨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네, 환경이나 건강이라는 좀 사람들이 되게 의미 있고 건강하다는 주제랑 잘 P2E랑 접목을 시킨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게임을 좋아하는 고객 세그멘트뿐만 아니라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걸 할 수 있대? 나도 할 수 있나 하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 세그먼트를 좀 늘린 외연의 확대한 서비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어, 그리고 지금은 정말 지금 피트니스에 게임 요소만 들어있는데, 뭔가 이게 좀 더 잘 되려면 다양한 서비스를 되게 좀 시도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오너들을 위해서 수집된 러닝 데이터들을 보험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뛴 거리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 그 많이 뛰면 건강하다는 어떤 뭐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뭔가 연계를 한다든가 뭔가 좀 실제로 유저가 좀 느끼는 그냥 게임의 어떤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익이 느껴지는 거를 이 스태프에서 사업을 연계까지 시키면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스태프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조별배포처럼. 그 레벨 올라가면
그 같은 네. 거리 뛰었을 때 버는 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루 한 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요게 제가 캡처했을 때 지금 레벨이 4인데 제가 1일 때 뛰어가지고 이 GST가 생긴 거를 레벨업을 시키고 그러면은 여기 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요게 베이스 제가 살 때 그 이피션시 채굴 효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뛰어서 나온 토큰을 레벨업해서 레벨을 하면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가 다시 넣은 건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효율성을 올리면 그 똑같이 10분을 뛰어도 그 토큰이 생기는 양이 좀 더 많아집니다. 음. 뭐, 그 저게 이제 그냥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쿠키 클리커 아시나요? 제가 딴건 쿠키 모르겠어요. 클리커라는 게임 모르시나요, 에이민도? 이제 쿠키 클리커 그냥 메커니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재화를 벌게 하고 재화를 투자해서 좀 더 많은 걸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약간 RPG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에요. 밸런스 메커니즘이에요. 뭐 디아블로 생각하시면은 처음에 내가 데미지를 10을 주는데 뭐 적들도 만약에 피가 10이야. 그럼 한 대 탕탕 쳐서 1초에 한 명씩 치면 1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무기를 얻게 되면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내 공격력이 100이 돼도 나 주변에 나오는 애들은 다 100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냥 그건 똑같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더 내가 강하게 됐다는 느낌을 그때 얻게 되는데 그걸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쿠키 클리커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레벨업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마우스 클릭을 정말 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서. 그럼 이제 기억나요. 자동으로, 네, 그 게임에다가 그냥 레벨,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고래인데, 이제 이런 RPG, 결국에 이제 몸으로 하는 RPG라고 보면은, RPG에서는 고레벨이 가진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가 확실해야 내가 고레벨이 되고 싶다라는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잘 풀어낸 게임이 리니지라고 보거든요. 리니지가 되게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인 건 다들 아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돈을 써서 하지? 라고 했을 때, 돈이 벌리니까 하지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아니고, 되게 재밌어서. 재밌어요. 존나 재밌어요, 진짜. 내가 돈을 써서 하고 싶을 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재밌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니지에서는 그 재화를 소각시키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그 많은 부분에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막 돈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고 공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그 안에서 막 물량전을 막 하면서 그걸 다 소각시켜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재미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소각하는 행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거기에 막 내가 누굴 죽이기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대량으로 소각된 행위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그냥 소각 행위인데 유저들은 그걸 되게 재밌게 느끼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진짜 미래에 어떤 뭐 더 좋은 어떤 이런 P2E 게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대량 소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저는 이 버추얼 이코노믹스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밸런스 두 개로 보는데 그 유입되는 거 민팅 여기서 민팅이라고도 표현하셨던데 그 생성되는 게 있고 그걸 네네. 그냥 없애는 소각하는 그걸 이제 보통은 싱크라고 말하고 퍼셋이라고 말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퍼셋 쪽에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싱크 쪽만 너무 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P2E 게임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유기적인 거라 유저가 100명일 때랑 1000명일 때랑 10,000명일 때 10만 명일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뭐 리니지 만드는 회사면은 그때그때 패치를 해서 이번 패치에선 뭘 어떻게 조정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했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납득하든 하지 않든 게임사 의도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 게임들은 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거버넌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게 적시에 그게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을 할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될까가 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아직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 경제 같은 것들도 막 만약에 모기지론 터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문제 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연준 열어가지고 막 하루 이틀 회의를 막 쭉 하면서 얼마 구제금융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잖아요.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근데 그게 되게 소수만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스피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릴 거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임들은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떤 엔티티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고, 또 그 사람이 다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를 그 거버넌스에 녹이려고 하다 보면 걱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은 조금 더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뭐 쓰는 사람들이 몇 명 없으니까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어쨌건 유저가 성장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정체되는 구간이 왔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재밌네요. 확실히 요거를 이 게임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거를 거버넌스 토큰을 이용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방금 지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냥 팀 운영에서 결정을 하고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것들 결정하고 이게 진짜 잘 나눠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든 걸 다 커뮤니티나 거버넌스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새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 게임. 근데 이제 정치 게임일 수 있는데 유저가 급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안에 들어서 안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결국에 이제 고래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구도 저걸 쓰지 않고 고래들만 그렇죠. 막 잔뜩 들고 있고 토큰을 들고 있기만 하고. 맞아. 그렇게 됐을 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고래라는 표현도 진짜 뭔가 적절한 것 같아요. 고래가 있으려면 그 아래에 새우부터 플랑크톤부터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존재해야 고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스테픈도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고래만을 그 레벨업을 사람들에게 하게 하려면 그 고렙이 됐을 때 고렙이 되게끔 그러니까 고렙이 되게끔 그런 동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도 하지만, 근데 너무 또 고래의 이익이 커지면은 그건 또 싫은 거죠. 그거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그러한 정도를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밸런스 찾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저게 유저가 꾸준히 성장하는 게임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정체가 왔을 때가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진짜 게임 자체의 매력이나 힘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사실 별론데 안 되는 걸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P2E 게임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단기간에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은 안 하는 게, P2E 게임을 하려면 그냥 리니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리니지는 20년 동안 검증이 된 게임인데 굳이? 지금 약간 노하우가 막 있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 운영상 뭐 불만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 이탈도 많잖아요, 그런 게임들. 근데 그래도 웃긴 게 뭐냐면 그 이탈한 게임 유저들이
그냥 또 다른 리니지 같은 게임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그냥 결국에는 리니지를 하지. 리니지 라이크라는 마켓이 있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리니지 그러네요. 같은 P2E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다 거기 가서 하겠지만 그 NC가 만드는 게 제일 빠르고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NC 주식을 삽시다, 여러분. 근데 진짜 게임을 만들던 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게임을 만들던 데서 근데 자만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결국은 게임하고 이게 토큰이 들어가서 투자 개념이 끼면은 엄청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라서 맞아요. 기존에 게임을 디자인하던 사람들이 이 토크노믹스를 진짜 잘 연구를 해서 토큰은 또 그 게임뿐만 아니라 외부 시세 바뀌면은 갑자기 게임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안 좋은 영향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진짜 잘 버무려서 해야지 그냥 사실 기존의 게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P2E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은 사실 필패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MMORPG에서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 아데나라고 하면 아데나 시세가 예전에 뭐 10,000원에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환율이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 그 환율이 요즘으로 치면 토큰 시세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이 게임 내에서 주는 재화 자체의 양도 이제 컨트롤을 하거든요. 게임사 진짜요?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잘 정교하게 되고 빨리빨리 되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데 프로토콜에 그냥 박혀 있다고 치면 파라미터들이 저는 그래서 좀 저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요. 빨리빨리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어떤 막 아티스트인 거죠. 밸런트 아티스트 한 명이 아니면 뭐 팀 하나가 막 그거를 매일 그것만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돈이 벌린다는 이유만으로 하다 보면 더 수익성이 좋은 P2E 게임이 나오면 글로 다들 옮겨갈 거고 지금은 맞아요.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뭐 그 우르르 다 빠져나가서 진짜 한 1,000명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게임에. 맞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이고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좀 그런 거예요. 게임성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 자체에 넣은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포켓몬고를 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저 그 얘기 그러세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포켓몬고요. 포켓몬고를 이제 제가 뭐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이. 3년 정도? 3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포켓몬고가 1년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전 세계 매출로.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앱스토어 4위 게임입니다. 심지어 1조 4천억 원 정도 버는데 리니지보다 더 벌고 있어요. 되게 위대한 게임인 거죠.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치팅은 안 하지만 진짜 GPS 치팅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돈을 번다면 치팅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하고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것 같은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근데 나이언틱 워낙 큰 회사니까 그거를 잘 해내고 있지만 지금 막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걸 단계에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여기 그 커뮤니티 보니까 진짜 계속 사용자들도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GPS 추적하는데 이걸로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너네가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그냥 그 낙관론자의 관점으로 보면 또다시 등장한 낙관론자. 여기 다 낙관론자예요. 아니 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회의론자예요. 저는 조금 낙관론자인데 근데 이제 요게 그
P2E에서 벗어나서 확대가 되는 게 크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만 사실 P2E만 되면은 그 좀 한정적이고 여러 가지 뭐 그게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확대되는 게 우선은 요 피트니스 쪽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스테픈과 비슷한 서비스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클레이튼 쪽에서도 스니커즈라고 이거 보고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런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서비스도 있고, 뭐, 스쿼트를 하면은 그거 카카오 VX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스쿼트를 하면은 그거 따라서 토큰을 또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긴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P2E에서 게임을 탈피해서 어떤 다양한 도메인으로 조금 시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피트니스 쪽으로 좀, 지금 먼저 좀 확대되고 시도들이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만약에 뭐 실패 가능성도 많지만 잘 안 차게 되면은 그 게임뿐만 아니라 뭐 피트니스 그 이외에 조금 다양한 활동들에서 이런 모델의 서비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 흥미롭게 제가 해보고 있으니 스테프니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그냥 좀 간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길 빌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게.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쪼렙이라 신발 하나로. 네. 그럼 신발 바꿔 끼면은 20분 뛸 수 있는 거예요? 10분짜리 두 개 갖고 그러게요. 있으면? 요게 보면은 신발을 하나면은 10분 뛸 수 있고 신발을 3개 갖고 있으면은 20분을 뛸 수 있어요. 전문 감안하는구나. 그리고 10분, 20분, 45분인데 그 20분에서 45분으로 늘리려면 신발이 9개가 있어야 돼요. 제곱으로 거의 가네요. 네네. 이게 뭔가 여기도 이렇게 당연히 뭐 이제 무브 투 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 레벨을 하고 사람들이 그 신발을 몇 개 입고 뭐 어떻게 그 레벨업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계가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뭐 커뮤니티 뭐 카페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끼리 뭐 그 게임 분석해가지고 그래프나 막 다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스니커즈라는 회사 관련해서 정보 찾아봤는데 에이스푼즈라는 팀이 만들었고요. 스니커즈 상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어서 엔스폰즈라는 주식회사가 만들었는데 원래 프리미엄 유기농 사료 제조업 하다가 스테픈 성공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이쪽에 들어온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스트롱 대표 벤처스가 엔스푼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추측이 있네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을 거예요. 그 아마 디스코드 같은 데서 아마 그쪽 대표가 이런 거 맞다 이랬는데 이제 전에 했던 사업이 뭐 무슨 사료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해서 뭐 2년 공백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항의를 했나 봐요. 이 팀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팀을 잘 구성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명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니커즈도 이 스테픈 아이디어 보고 작년에 그대로 사실 한국판 스테픈을 만든 거죠. 뭐 좀 다른 요소들을 더 당연히 뭐 섞고 바꾸고 했겠지만 그렇게 아마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네요. 저 진짜 만들고 싶은 고양이 게임 하나 있는데. 만들어주세요. 고양이 게임? 저희 회사 코어 비즈니스가 아니라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 그거는 게임. 네. 고양이 게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고양이가 있으면 게이머들은 플레이할 것이다.
맞아. 그거 무슨,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직장 다니는 아빠가 딸 위해서 만든 고양이 키우는 게임. 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들어봤어요. 뭔가 썸네일은 한번 봤을 법한 타이틀이네요. 딸 위에 보면, 만든 게임, 이거 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와 스프라는 게임인데, 엄청 성공했을걸요? 200억을 벌었대요. 음, 그게 아마 1인, 제가 알기로 이제 딸 위해서 개발자 아빠가 만든 그런 음, 건데, 엄청 성공해가지고. 음, 나 고양이, 이거 구글 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에 뽑힌 거 봤어요. 예전에. 음, 이런 맞아요. 게임들이 진짜 다 쿠키 클리커예요. 음, 쿠키 클리커, 쿠키 클리커 역시 위대한 게임이었어. 이게 그런 쿠키 클리커 같은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런 게임이 뭐가 있냐면 어비스리움 아세요? 알죠, 알죠. 어비스리움, 뭐 펭귄의 섬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다 쿠키 클리커예요, 그런 게. 제가 잘 안 하는 류. 음. 근데 사람들이 되게 수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서 그게 또 수집형 게임이라 의미가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게임 업계 전문가 두 분한테 들으니까 그래서 뭔가 생생하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우, 너무 준비를 엄청나게 해주셔가지고 하셨어요. 너무 알찬 우리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 다음부터는 가볍게 가볍게 하죠. 제가 하고 약간 네, 넘어가죠. 좋아요.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마무리 멘트. 다음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네. 다다음 저도 주. 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우리가 바로 다오에 네. 바로 이렇게 하이레벨 음, 주제부터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죠. 아예 그냥 네. 비트코인이나 어, 이더리움을 해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좋아요.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절대 쉬어가는 건 네. 아니지만, 근데 비트코인을 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데 너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더리움을 넘어가고 이더리움 이후로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캄브리아 폭발 같은 그 디앱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약간 그 블록체인의 히스토리 이런 건가요? 그건 진짜. 네, 그렇게 해서 하려면 사실 비트코인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비트코인부터 하시죠. 그럴까요? 네. 비트코인 그럼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는 건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발제를 할 텐데 저는 약간 하이레벨 주제만 우리가 2주 연속으로 한 것 같아서 기초로 돌아가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시발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왔는지까지도 한번 히스토리가 미친 뭐 영향력 같은 것까지도 한번 제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너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 다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포즈 뭐야?